안녕하세요. 학교교육 법학원 HS 강사인 박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39회 관세사 2차 시험 대비해서 그 출제 예상 문제 한번 좀 찍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올해 또 저 말고는 또 뒷시간에 이용 관사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30분 동안 딱 짧고 굵게 한번 문제를 좀 찍어보고 그리고 뒤에 이용 관사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그 자료에 딱 7개 정도 준비해 왔어요. 그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저희 이제 개정이 있으면은 HS 위원회에서 기존에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에서 사례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개정 분량이 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 이제 PPT는 오늘 제가 강의용으로만 준비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자세한 자료는 저기 이메일로 따로 신청하신 분에게만 따로 배부가 되니까 또 그거 특별히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이메일로 따로 신청해 주시면은 별도로 이제 메일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저희 사료에서 곤충에 대한 개정이 많이 되었죠.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제 식용 곤충에 대한 품목 분류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번에 이 사료 주규정 개정을 통해서 식용 곤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품목 분류도 명확하게 또 하는 그런 규정 개정이 있었어요. 한번 보면은 사료 주 6호에서 0401호에서 0410호에서 곤충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식용에 적합한 곤충의 고온 가루나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그리고 훈제한 것, 염장한 것, 그리고 그러한 식용의 죽은 곤충을 말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곤충은 원래대로 인류에 분류되고 죽은 곤충 중에 식용인 것만 사류 0410호에 분류하도록 되는 그런 주규정 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곤충들이 이렇게 16류 저희 이제 다 아시는 여기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요런 가공 이상의 가공을 해서 16류로 분류되면은 기존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그런 고기들처럼 마찬가지로 16류로 분류되는 그런 주규정 개정이 있었어요. 요 주규정은 이제 분량도 좀 많고 또 곤충이 최근에 이제 식용 곤충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특별히 찾지 못했는데 또 아주 중요한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기출 문제가 나오면은 요 식용 곤충에 대한 문제가 최고 1순위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 곤충에 대한 거는 특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료 주 6호 규정에 따라서 식용곤충은 0410.105에 분류되고 요거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요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 기출 문제 1순위 예상 문제는 식용곤충인 것 같아요. 요거 반드시 정확하게 좀 주규정과 소호까지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곤충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코코아가 이제 관련 개정이 있었는데 저희 관세율표에서 코코아가 함유되면은 18류 주 2에 따라서 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나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이 다 분류돼서 원칙적으로 관세율표에서 코코아를 함유하면은 다 18류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18류 주규정 개정되기 전에도 주규정에 따르면 04035나 뭐 1901호, 1902호, 45 등 요런 곳에 해당되면은 코코아를 함유하여도 18류로 분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함유량에 따라서 18류로 분류하거나 안 하거나 그까지는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어떤 문제였냐면 고기를 함유한 그 육을 함유한 코코아 제품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런 코코아를 하면 칠리스튜 실제로 이제 논의가 있었던 물품인데 쇠고기가 75% 그리고 초콜릿 0.7% 뭐 소금 0.2% 코코아는 0.3% 정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코코아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제품도 원래 기존 규정에 따라서는 코코아를 하면 조제 식료품으로 1806호로 분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품들은 다 16류에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제 주규정 개정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18류 코코아 18류 주 1에서 과목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소시지나 육이나 서육, 피, 곤충,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이런 것들이 20%가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은 18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례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도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이 코코아에 대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분명히 육 함유량은 20%보다 매우 높게 여기선 75%였죠. 그리고 코코아는 매우 작게 이런 사례가 나올 거예요. 헷갈리게 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이것은 올해 주규정 개정도 있었지만 16류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16류 주의 규정에 따르면 육 함유량이 20% 초과하기 때문에 16류에 분류되지만 원래도 그래서 주1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더 명확하게 16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있었어요. 요거도 매우 중요한 그런 개정 사항이었고 게다가 사례까지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코넛 밀크에 대한 개정인데 코코넛 워터 저희가 기존에 이제 2009호에 분류되는 그 과일 주스들이 있었는데 과일 주스들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착즙 2009호에는 착즙된 과일 주스가 분류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코넛 워터는 착즙을 하지 않는 과일 주스였어요. 그래서 코코넛 워터가 이제 착즙하지 않는데도 2009호로 분류해도 되느냐 그런 문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호의 용어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2009호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009호 견과류와 코코넛 밀크 용어에 대한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 2009호에는 과실과 견과류 주스 그리고 포도즙과 요번에 새로 들어온 코코넛 워터를 포함해서 채소 주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첨가인지 상관없이 이렇게 분류하는 규정 요건 개정된 규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배경인데 코코넛 워터 특히 코코넛 밀크 가공 공정이 2009호 주스의 일반 공정인 특히 착즙 공정이 없음에도 원래 좀 분류하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HS 논의 과정에서 2009호로 분류하기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2009호에 코코넛 밀크나 코코넛 워터가 포함된다. 특히 요거는 이제 요 사례가 만약에 요 문제에 대한 사례가 나오면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뭐 코코넛이 99점 몇 %, 그리고 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이런 것들 착즙이 없더라도 2009호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코코넛 워터는 호의 용어 개정이라서 아마 2점이나 뭐 4점 정도 작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쭉 가볼게요. 올해 담배 규정이 개정이 되게 많았는데 담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 번 더 담배는 계속 개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담배 용액,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액이 38245로 분류된다는 그런 개정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5년마다 개정이 또 되면서 이번에는 전자담배 EHTP 이게 전자담배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정이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니코틴 용액 38245에 분류되는 니코틴 용액과 이 전자담배 가장 큰 차이는 담뱃잎 사용 여부.
전자담배는 그래도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니코틴 용액 38245에 분류되는 거랑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기존 HS에서는 전자담배 용액을 38245로 분류했고 전자담배 기기는 8543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다들 한 번씩 다 보셨는 내용일 거예요. 개정에 이어서. 그 이후에 전자담배가 새로 생겨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이번에 논의 결과 38245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용 용액과는 다르게 담배잎으로부터 제조됐기 때문에 24류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2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403호에는 2404호에 전자담배와 이제 니코틴 패치 같은 거를 한 번에 몰아서 분류하기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24호 호의 용어도 개정이 있었고 24류 주 3호에서 2404호에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 흡입하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전자담배가 어떻게 흡입하는 건지 이런 주규정 명확하게 하는 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요거는 어쨌든 전자담배가 이제 24045로 분류된다. 차이는 담뱃잎의 사용 유무라고 보시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전자담배를 흡입하기 위해서 전자기기 이제 85435에 분류된 거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 10년 전 개정이니까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화학적, 기계적, 전자적 구성 요소를 장착한 섬유 제품이라고 기존에 저희가 섬유 제품이 이제 화학적, 기계적인 거보다 이제 보통 섬유 제품이라면 좀 기능성 섬유 중에 특히 이제 보온용 그 옷 안에 건전지 같은 거를 넣어서 발열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통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이제 명확한 주규정을 통해서 모든 의류나 의류 부속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보시면은 기존 HS상 관련 규정인데 뭐 85류 주 1가에서 전기 가열식 모포 패드 발사계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 가열식 의료 신발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제외하는 거. 그리고 요건 제외 규정 85류에서 원래 제외된다는 규정이죠. 그리고 61류나 61류 해설서에서 전열식 물품도 1류에 포함된다. 근데 이건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용도 이제 간결하긴 한데 조금 불명확하고 분류하는데 에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6302로 전기 모포 요 정도가 이제 기존에 그 사실 물품별로 이제 다 나눠서 있던 거를 요번에 이제 공통적으로 11부 주 15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규정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11부 주 1호를 제외하고 제외 규정이죠. 11부 주 1 엄청 긴 거. 그래도 꼭 개수가 틀리지 않도록 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직용 섬유나 의류나 그 밖에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화학적, 전기적 그리고 전자적 구성 요소를 장착한 것. 뭐 이것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발열 겨울에 입는 그 열을 내는 옷 그게 대부분의 그 물품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11부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 말은 11부 만약에 티셔츠면은 티셔츠로 분류해라. 그냥 티셔츠에 무슨 전기 장치를 달아도 티셔츠로 분류해라. 아니면은 코트에 전기 장치를 달아도 코트로 분류하라는 말.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 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 단서를 달았는데 다만 이들 부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의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요거는 제가 그래도 잘 안 보여. 요거 제가 그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다시 자료를 배포해 드릴게요. 혹시 캡처 한번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해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자료 배포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의류에서 기존에
영향을 이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뭔가 바뀐 건 아닌데 이 규정에서 이제 명확하게 모든 의류나 의류 부속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텐트가 이번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사례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였어요. 저희 이제 텐트가 요즘 캠핑족 코로나 때문에 캠핑족 이런 게 많아져서 텐트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이제 하루에 뭐 매일 텐트 수입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번은 63069 텐트로 분류하는데 저희가 이제 텐트라고 부르는 것들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방이 막힌 텐트, 흔히 생각하시는 그 완전 밖에서 일절 안 보이는 텐트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텐트 이제 사방 가림막이 없거나 아니면은 지붕만 있거나 다양한 이름으로 텐트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텐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품목별로 이슈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사실 임시 캐노피였어요. 일단은 요거 보시면은 63069에는 방수포, 천막, 차양, 텐트 특히 요게 새로 들어왔죠. 임시 캐노피와 이하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여기는 원래 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임시 캐노피가 뭔지 한번 보시면은 요 제품이 캐노피거든요. 캐노피인데 기존에는 이제 텐트에 포함되는 거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고 얘는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텐트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요 사례 결정을 통해서 요런 사방이 열린 것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다 63069로 분류하기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제품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방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뭐냐면 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거. 밑에 여기 이제 한번 설치를 하고 다 끝나면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집으로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사방이 트여 있다. 이런 제품의 이번에 말한 개정된 임시 캐노피의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63069 해설에서 텐트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 뭐 그런 것까지 다 있고 캔버스로 만든 특히 쉘터다. 텐트는 단일이나 이중으로 된 지붕 측면 벽면을 뭐 이런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63069의 임시 캐노피가 두 가지 이슈가 있다. 63069에 분류되는 임시 캐노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방이 트여 있어도 요 텐트 3번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것만. 만약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고정으로 설치되는 거면 63069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3번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텐트는 요렇게 요게 실제로 나왔던 그 이슈가 됐던 그 제품이에요. 아마 저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제품이 사례로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이번에 사례로 내기 너무 좋은 형태여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요소를 정확하게 좀 사례에서 캐치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사항인데 범용성 부분품. 저희 범용성 부분품이라고 하면 못이나 뭐 스크루 그런 거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는 뭐 그런 제품들이었죠. 그래서 15부 주의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는데 제가 규정은 지금 다들 이제 2차 직전이니까 다들 잘 아실 거니까 규정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규정은 딱히 설명 안 드리고
이슈가 뭐였냐? 이게 왜 개정됐냐? 이거 임플란트 스크루 때문에. 이 임플란트 스크루 때문에 요 규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론, 을론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감론은 임플란트 스크루라도 얘도 나사산이 있고, 그 보통 저희가 공사판에서 쓰는 스크루랑 뭐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원래대로 범용성 부분품으로 가자, 재질별로. 그게 감론이었고, 을론은 뭐냐 하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메일로 신청하시면 이거 자료로 따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론은 뭐냐? 이거는 스크루지만 정형외과 의학용으로 쓰이고, 포장도 멸균 포장을 따로 하고, 그리고 뭐 특정 용도에만 쓰인다. 범용성이 아니지 않냐. 임플란트만 쓰는데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데 얘가 어떻게 범용성 부분품이냐? 그게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싸우시다가 결론은 얘는 범용성 부분품이 아니다. 오로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조한 거는 9021로 정형외과 기기로 분류한다. 요런 개정이죠. 이거는 기존에 이제 아마 범용성 부분품에 명확하게 포함되니까 기존에는 뭐 재질별로 15부 해당으로 분류했을 텐데, 이제 임플란트, 스크루 이거는 다 요 규정에 따라서 9021호로 분류되도록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거를 이렇게 봐야 되냐? 실제 사례가 나왔을 때 아마 애매하게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용도가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여기에만 쓰니까 용도가 주어질 거고, 용도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마 의사, 이게 중요한 또 이슈였거든요. 의사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잘 안 보이는데 포장이 멸균 포장이 돼 있다. 이거 세 개를 검토했을 때 얘는 범용성이라고 볼 수 없고 9021호로 분류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도 굉장히 유망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7개 했는데 곤충, 뭐 코코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텐트, 그리고 요 임플란트 스크루. 네,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죄송해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30분 동안 해야 되니까 고르고 골라서 7개를 말씀드렸고, 아마 제 생각에 7개 중에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특히 요거 사례 말씀드린 거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30분 동안 요거 7개였고,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올해 개정 사항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올해 개정 사항 중에 요런 것들은 다 이제 사례별로 보는 거고, 다 규정별로 뭐 좀 개정이 좀 길면은 중요해 보이고 좀 그런데, 올해 개정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요. 아까 임플란트, 나사산 스크루 그게 대표적인데, 여러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뭐 50유로 분류, 원래는 뭐 어떠한 제품이 50유, 뭐 51유, 50, 이거는 그냥 아무 숫자나 적을게요. 이런 것들을 특정 호로 몰아준 게, 이게 이번 7차 개정의 굉장히 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임플란트 말고도 뭐 곤충도 아까 그랬죠. 그리고 뭐 다른 규정들도 특히 이런 기존의 여러 호로 분류되는 거를 한 개 호로 뭉치는 그런 개정들은 특별히 1순위로 준비하셔야 돼요.
곤충이랑 소고기 같은 거 열 처리했을 때나 조제했을 때 차이는 저희 규정상 차이는 없죠. 저희 16류 지금 혹시 교재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6류 주 1에 보시면은 하나가 더 들어왔죠. 원래는 2류, 3류, 05, 04호였는데 잠시만. 첫 번째 거 2류, 3류, 05, 04호였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왔죠. 4류 주 6호. 그래서 만약에 열처리나 뭐 조제가 된 거에 대해서 보실 때는 곤충이랑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님이 지금 호의 영어 정확도를 높인 것과 재해 규정 암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저는 이제 특히 재해 규정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재해 규정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셔도 100%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HS 되게 잘 쳤는데 제가 할 때 한 70% 정도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잘 쳐주면은. 그런데 그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절대 개수 누락이 있으면 안 돼요. 제외 규정이 10개인데 이거를 제가 임의로 뭐 3개씩 뭉쳐가지고 이게 7개가 된다. 이러면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안에 내용이 부정확한 건 괜찮은데 개수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호의 용어는 정확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시는데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은 요 제외 규정 개수 채우는 거, 개수 맞추는 거 요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만 따지자면. 요게 한 개씩 빠지면 무조건 감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뒷시간에 이제 저희 이용 관사님 무역 실무 준비했으니까 요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